이 시간에는 이 카렌 교회 현장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카렌 교회에 적합한 교회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선교의 목표는 현장에 성경적이고 재생산하는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들 보면 자립, 자치, 자전, 그리고 뭐 자신학화, 그다음에 성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착교회 원리는 사실 19세기 중반부터 논의됐던 것입니다. 뭐 헨리 벤이라든가 아니면 룰푸스 앤더슨이라든가 아니면 네비우스라든가 이런 분에 의해서 참 오래전에 약 170년 이전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뭐 성교의 안락사라고 표현되고 어떤 분들은 뭐 토착교회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카렌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가난한 마을의 교회는 자립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카렌 마을은 자립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카렌족의 그 정체성은 두드러운 민족, 자민족 중심지, 자율적인 그런 마을 구조, 독립적인 핵가정, 그다음에 강한 내부 조화, 일치 조화, 일단 모계 사회 이런 또 동일한 언어, 그다음에 높은 도덕률, 비주류 의식, 그다음에 손님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카렌족의 인구가 약 한 50만, 태국에 50만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통계인데 약 20여 개의 단체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표가 좀 오래됐지만 약간 20여 개의 단체들의 지금 교회 상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태국 카렌족의 외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민족, 순수한 타이민족의 복음화는 약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카렌족은 약 20% 정도의 복음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선교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체별로 지역들이 이렇게 똑똑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예외는 태국 카렌 침례총회는 전국적으로 커버되는데 대부분은 지역별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침례가 중심입니다. 이 20여 개의 단체 있지만 사실 교인들의 70% 이상은 카렌 침례총회에 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역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약 한 140년 된 단체도 있지만 최근에 된 단체도 있습니다. 교인 수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목회자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없기도 합니다. 다음에 많은 외부 단체들이 이런 카렌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각 단체의 비전과 목표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직접 여쭤보아서 한 얘기인데, 물론 표현 중에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언제까지 짓겠다. 어떤 교회는요, 2017년까지 1000개의 교회, 30만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자립, 자치, 자연하는 또 자성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모든 단체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숫자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성경적이고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동일한 목표인데 그 내용이 달라요. 이를테면 교회에 대한 정의도 다릅니다. 카렌 침례총회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례교인이 5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고,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물론 다 자립은 기본이고, 여전도회가, 청년회가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요, TMC라는 단체는 세례교인이 20명, 교회당, 목회자, 위원회 있으면 돼요. 이분 자립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교회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부분도 참 다양합니다. 목회자의 임명 방법, 목회자에 대한 구분, 또 사역 형태, 그다음에 사례의 액수들, 사역 출처, 사역 형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선교 단체들과 또는 교회 단체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선교사의 역할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단체는 재정적, 행정적, 인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권자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야말로 다 컨트롤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단체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동력자 역할이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죠. 재정 상황이 참 다른데 이를테면 어떤 그 카렌 침례 총회 같은 경우는 11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약 40%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쌀은 한 60% 준다가 11조를 하지만 어떤 단체는 뭐 거의 없어요. 성공회라든가 웹 미션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다음에 그 전체 예산 중에 상회비, 이를테면 뭐 노회 또는 지방회, 총회에다가 상회비를 해야지 그 총회나 지방 운영하잖아요. 그 태국 카렌 침례 총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소 15%의 재정을 상회비로 지방예와 이 그 총회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11조의 10%는 총회로, 다음에 지방회는 한 뭐 5% 또는 10%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곳, 성공회는 거의 없어요. 어떤 자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어떤 곳은 뭐 600밭 정도만 해야 된다는 이런 단체는 그 상회, 뭐 지방회나 노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총회가 구성되기가 어렵고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는 것이죠. 이런 단체는 그 총회 차원이나 지방회 단체 자립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 지원도 되게 차이 납니다. 우리 그 카렌 침례 총회는 대개 15%입니다. 그 20% 넘는 게 드물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요, 뭐 5% 하고 어떤 데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지원받고서 한 예산을 포함해서 그 목회자 지원을 하게 되면은요, 카렌 침례 통해는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단체는 이 목회자 지원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고 있는 그 액수가 이들이 헌금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은 자립하기가 굉장히 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같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도 아주 다양한데요. 카렌 침례 총회는 옛날부터 스스로 했습니다. 물론 1990년을 전후해 가지고 외부 단체들이 지원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체는요, 거의 전부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 교회 건축 기간, 또 건축 동기, 건축 과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카렌족에 적합한 토착교회 모델을 만들 것이냐. 저는 이제 끌어봐 모델을 했어요. 왜냐면 끌어봐라는 게 적합한이라는 그 카렌 말이거든요. 그 뭐 비전과 목표는 뭐 태국 카렌족에 적합한 성경적이며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설립. 그 사실 모든 교회가 지금 그렇게 꿈꾸고 있잖아요. 그 요소들 보면은 뭐 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화 그리고 자성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교회와 비조직교회로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된다는 거는 이 자립, 자치, 자전 이게 확실히 된 교회,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목회자를 부양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전도하고 다음에 총회와 지방회에 상회비도 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좀 교회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목회자는 만약에 외부에서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면 이들을 풀타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말이 되게 50가구 내교이기 때문에 풀타임 사역자 필요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서 스스로 교인 중에서 뽑고 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서로 도와서 하게 되면 자립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태국 카렌 침례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신학해서 마친 사람을 외부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을에서 농사 짓는 그 동료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 주신 사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회자 사례의 액수나 형태도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뽑게 되면 풀타임은 아니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크 하는 것처럼 자기 농사를 짓고 평신도들이 같이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부 모금,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의 내외의 교회 예산을 헌금을 하면, 사례비를 드리면 목회자는 그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 외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이들을 지원하게 되면 높은 수준에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자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사 역할은 결정자가 아니라 가능하면 조력자로, 다음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재정도 11조를 참 강조하고, 다음에 그 다양한 헌금, 총회를 위해서 또는 다양한 필요가 신학교를 있으면 또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은 3년이나 5년 정도 준비를 해서 본인 집을 짓는 방식으로 가면 그 큰 어려움 없이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만든 끌어봐 모델인데, 이것은 뭐 새로운 모델이기보다는 이들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 끌어봐 모델은 성경적이고 토착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의 상황 속에서 부르신 뜻을 따라 각 상황에 적합한 교회, 이게 바로 태국 카렌족에 맞는 끌어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는가? 이거는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회의 모습들을 그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 안에는 그런 모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카렌 침례총회나 또 몇 개 단체 사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한다면 아마 카렌족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에서의 자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 훌륭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걸 종합한 내용인데요. 뭐 교회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예, 아까 했던 걸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태국 카렌족 가운데 이미 그 건강 토착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또 본인들의 사역 현장에 적용한다면 건강한 토착교회가 세워질 줄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